한국 집중호우 뒤에 러시아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연락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홍수가 러시아와 무슨 상관이길래 연락이 오는지 궁금한데 그 경쟁도 꽤나 치열하다고 전해집니다. 우선 현재 한국은 금주 집중호우로 인해 역대급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수십 년 만에 폭우가 내렸으며 중심지인 강남역 일대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엄청난 피해가 이어지고 있고 또한 전 세계적 기후 변화도 실감케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한편 유럽은 이상 고온으로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주요 하천인 오데르강에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해 10톤가량을 수거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당국장은 이는 거대한 생태학적 재앙이라며 원인은 가뭄으로 강 수위가 낮아져 수질 오염이 악화되었을 것이라면서 유럽에서 가뭄과 폭염이 심각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독일의 주요 물류 채널인 라인강이 말라붙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을 통한 수은 물류 마비 위기에 처하며 독일 경제 성장률까지 악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안 그래도 독일은 우크라 침공으로 인해 LNG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되는데 강물이 말라붙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올 한 해가 독일에게 위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무슨 강에서 그런 물류가 활발하게 일어나는지 의문을 표하기도 하는데요. 독일은 라인강을 따라 철강업체에 철광석을 공급하며 바지선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수위가 보통 1.5m는 되어야 여러가지 종합적 수지 타산이 맞지만 최근엔 48cm 정도밖에 안됩니다. 따라서 라인강의 수위는 독일 철강업의 필수이며 독일 경제 전체에 영향을 줄 정도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역시 롱강과 가롱강의 수온이 올라갔고 이는 인근 원전의 냉각수로 쓸 수가 없는 데다가 물이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급수 제한을 실시하는 등 유럽 전반이 말라 타들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국가들에서 강이 말라붙자 다양한 산업과 농업 등이 크게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BN 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유럽의 강 수위가 내려가 약 7조 원의 피해를 추산했습니다. 한편 이러다 보니 기존에서 유럽이 고집하던 친환경 정책은 모두 내팽개쳐진 상황이 나오는데요. 특히 석탄 발전 등을 풀 가동하고 원전도 다시 가동하는 검토에 들어가는 등 물과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유럽 밸런스가 심하게 깨지는 모습이 등장해 그저 러시아에 대한 원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러한 사태에 상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러시아는 오히려 별 타격이 없는 걸로 보이는데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발간한 8월 석유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지난달 하루 원유 산유량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보다 3%, 31만 배럴 정도 감소해 거의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인도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나가는 원유 감소분을 상당히 구매했음을 보여주며 인도는 쿼드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제재를 반대하며 오히려 석유 수입을 늘린 것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석유 수요가 늘면서 러시아도 여러 루트로 수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상 러시아는 별로 피해를 본 것이 없다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러시아는 더욱더 천연가스와 석유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러시아 자체도 석유나 천연가스 수출량이 급격하게 감소해야 가스 공급을 하려 할 텐데 유럽 대신 다른 나라들 덕분에 수출이 유지되니 굳이 서방의 천연가스 공급이 아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러시아가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현재 매체 등에 따르면 7월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내 삼성 핸드폰 재고가 바닥에 드러났습니다. 서방의 러시아 반도체 제재나 여러가지 제한으로 러시아에는 핸드폰 출하가 90% 이상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인기가 많았던 삼성 핸드폰의 재고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게 된 셈입니다. 러시아 수출 규제 이후 삼성 핸드폰 재고가 상당히 많긴 했지만 이렇게 바닥을 드러낼 줄은 몰랐는데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 내에서 제품과 부품 공급이 어려워 AS를 못 받으니 판매가 안 될 줄 안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은 중국 폰을 쓰기 시작했는데 결국 기존 삼성보다 만족하지 못한 모습이었고 AS가 잘 안 되더라도 삼성폰을 쓰겠다면서 남아있는 재고를 모두 구매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 당국은 삼성폰에 대한 수요가 높자 관계 법령까지 바꾸는 모습을 보였는데 AS가 아예 불가능하더라도 병행 수입을 통해서 삼성 제품을 들여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오는 물량이 워낙 적어서 러시아는 한국폰 수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쟁이 끝나야 그제서야 핸드폰이 러시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중국폰이 러시아 시장을 지배하여 한국으로서는 여러가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원하는 것이 많았는데 특히 이번 홍수 이후 더욱 그랬다는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에 홍수가 난 뒤에 러시아나 혹은 러시아에 납품하려는 사람들이 연락을 하는데 바로 이번 홍수 때문에 발생한 침수 차량들을 구할 수 있냐는 문의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의외로 한국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면서도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게다가 침수차의 국내 유통은 한국에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현재 자동차가 극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으로 점유율 1위인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내 생산이 멈춰 여러가지 다양한 루트로 수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러시아 내의 자동차 생산량이 95% 이상 감소하다 보니 이는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구 1억이 넘는 러시아에는 자동차 신규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국가입니다. 전 세계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어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애를 먹는 것입니다. 앞서 유럽에서 기후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자동차 때문일 정도로 경제 전반에 자동차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물류나 기타 모든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 러시아는 최근 일본으로부터까지 중고차 수입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신차가 없으면 중고차라도 대거 들어와야 하며 우회 루트를 알아보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와중에 중국차들은 외산 브랜드 중에서 가장 러시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에서 신차가 중국차만 공급이 되고 있으며 중국차는 전기차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주요 자동차 브랜드에 공급 중이기에 가성비 차량으로 만족감을 줍니다. 중국은 사실상 빈집이 된 러시아에 최대한 중국의 브랜드를 꽉꽉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중국은 특히나 핸드폰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반사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시 러시아인들은 핸드폰 분야도 그렇듯 중국차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족하는 경우도 많고 기존 외산 브랜드 중에 1, 2위를 기록하고 품질에서 만족한 기아 현대차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이들은 자동차 구입을 다소 미루면서 전쟁이 끝나면 현기차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때 한국에 홍수가 났고 침수차가 많이 생겼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내에 있는 수출 자동차 상사를 비롯해서 폐차 관련 업계에는 러시아 연락이 빗발친다고 합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는 한국에서 즉시 수출이 어려워 중동 등에서 간접 수입을 원하고 있고 그들은 침수차인 플러드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냥 워터카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중고차도 있는데 왜 침수차를 원하는지 궁금하며 이것이 또 유통되는가도 의문인데요. 한국에서는 침수차는 분명히 폐차하게 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유통이 엄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 한국에 침수차가 생길 때 상당히 많은 차들이 해외로 팔려 나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에서 침수차는 그야말로 소위 똥값이나 다름없지만 외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동을 비롯한 자동차 생산시설이 전혀 없는 국가에서는 침수차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하며 한국에서 침수차 뉴스가 뜨면 곧바로 전 세계 바이어들이 침수차 수배에 혈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강남역 제네시스 건도 그렇고 세계에서도 한국의 침수차가 빠른 시간 안에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차량이 침수되면 폐차하지 않고 중고 수출차 중고상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중고차보다는 가격을 덜 받아도 뜻밖의 기대하지 않는 소득이 생기는 셈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현재 자동차가 턱없이 부족하니 한국 침수차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침수차를 매우 꺼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며 이것을 수출한다고 해서 현지에 가면 차가 잘 작동이나 할지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현지 바이어들은 걱정 말고 침수차가 있으면 보내달라는 입장입니다. 한 중동 바이어에 의하면 한국 차는 품질이 좋고 대부분 침수차는 살려낸다는 것이며 너무 상태가 안 좋은 경우 부품으로 분해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동에서 보면 한국의 자동차를 온갖 개조에 무기로까지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동차가 별로 없는 곳에서 자동차를 분해하고 뜯고 고치는 것이 다반사이며 그 중에 한국 자동차는 침수차라도 고치기만 하면 수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이야 자동차 생산도 세계 탑5 안에 들고 동네마다 카센터에 인프라도 풍부해서 침수차 정도는 무조건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는 차가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침수차를 일반 중고차보다도 훨씬 싼 가격에 주는데 나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 다른 나라에서는 침수차라고 해서 중고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폐차로 취급해버리니 이들은 한국의 홍수가 매우 큰 비즈니스의 기회로 파악이 되며 현재 러시아의 중고차 수요는 극에 달해 있고 그 중에 한국차 선호도가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여전히 침수차 유통이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수출은 열려 있으므로 그에 맞게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현재 한국의 홍수 이후 침수차는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 바이어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큰 피해를 보며 수습을 하는 가운데 있지만 지구 다른 편에서는
그러한 한국 자동차의 가치를 매우 높게 쳐주며 어떻게든 수입하고자 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게 묘한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